빗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거친 바람이 낡은 창틀을 흔들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이현우는 담뱃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한때 촉망받던 특수요원이었던 그는 이제 세상과 단절된 채 외딴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 2년 전 아내와 딸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라진 후부터였다. 그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의 비밀 조직이 그의 가족을 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도 현우는 술에 취해 있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폭풍우는 맹렬하게 몰아쳤다.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울음소리가 나는 곳은 오두막 뒤편에 있는 낡은 지하실이었다. 지하실 입구는 무너져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현우는 지하실 안으로 들어섰다. 지하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지하실 가장 깊숙한 곳, 무너진 잔해 더미 아래에 커다란 셰퍼드 한 마리가 깔려 있었다. 개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에 깔려 움직일 수 없었다. 개의 눈빛은 살려달라는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그의 몸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다. 현우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과거의 악몽을 떠올렸다. 아내와 딸이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의 눈빛은 현우의 발길을 붙잡았다. 간절함과 함께 묘한 친근감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망설임 끝에 개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콘크리트 잔해를 들어 올렸다. 잔해는 무거웠고 그의 몸은 휘청거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와 딸을 잃은 슬픔과 무력감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콘크리트 잔해가 들어 올려졌고 개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개는 피투성이 몸으로 현우의 발치에 쓰러졌다. 개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현우를 향한 깊은 감사함으로 빛났다. 개의 오른쪽 귀에는 특이한 상처가 있었다. 찢어진 듯한 모양의 흉터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현우는 개를 품에 안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는 개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개는 현우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현우의 얼굴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감사함과 함께 묘한 친근감을 드러냈다. 현우는 개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개는 현우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다. 현우는 개에게 카이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황제처럼 위엄있고 총명했기 때문이었다. 카이저는 현우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의 곁을 지켰다. 카이저는 현우가 잠든 밤에는 그의 침대 곁을 지켰고 낮에는 그와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카이저는 현우에게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현우는 카이저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카이저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카이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놀랍도록 똑똑했고 현우의 말을 모두 알아듣는 듯했다.
현우가 슬퍼할 때면 카이조는 그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해 주었고, 현우가 기뻐할 때면 함께 뛰어놀며 즐거워했다. 카이조는 현우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카이조는 때때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가끔씩 낡은 오두막의 벽을 긁거나 이유 없이 특정 방향을 향해 지저댔다. 현우는 카이조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카이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카이조는 현우를 데리고 오두막 뒤편에 있는 낡은 헛간으로 향했다. 헛간 입구는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안에서는 퀴퀴한 흙냄새가 풍겨왔다. 현우는 헛간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기운이 그를 감쌌다. 헛간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카이조는 망설임 없이 안쪽으로 향했다. 카이조가 이끈 곳은 헛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낡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카이조는 상자를 향해 낑낑거리며 현우에게 상자를 열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현우는 카이조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다. 그는 낡은 자물쇠를 부수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철과 함께 오래된 녹음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류철에는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류철 내용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였지만 실제로는 거대 제약회사 바이오제네시스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바이오제네시스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능력자를 만들어내려는 끔찍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카이조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성공적인 실험체였다. 그는 엄청난 지능과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받았다. 카이조는 탈출하여 현우를 찾아온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우의 아내와 딸의 사고는 바이오제네시스가 자신들의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의도적인 살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현우의 아내는 바이오제네시스의 연구원이자 프로젝트 키메라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들의 비인도적인 실험에 반대하여 진실을 폭로하려 했던 것이다. 현우는 서류철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와 딸의 죽음 뒤에 이런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바이오제네시스는 돈을 위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악마 같은 존재였다. 현우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카이조는 현우의 눈물을 핥으며 그를 위로했다. 그의 눈빛은 현우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현우는 녹음 테이프를 재생했다. 녹음 테이프에서는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하는 현우 씨, 그리고 우리 딸 수아, 제가 이 세상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바이오제네시스는 끔찍한 괴물입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카이조에게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맡겼으니 카이조를 믿고 따라주세요. 카이조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뚜렷한 메시지로 들려왔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풀고 바이오제네시스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낱낱이 밝혀내야 했다. 카이조는 현우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함께 싸울 것이었다. 현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카이조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복수심과 정의감이 다시 불타올랐다. 현우는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와 프로젝트 키메라의 비밀이 담긴 서류철을 들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카이저는 현우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아내의 서류에서 발견한 진실은 현우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바이오제네시스라는 거대 제약회사의 끔찍한 음모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현우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거대한 분노를 안겨주었다. 카이저가 바로 그들의 실험체였다는 사실 또한 충격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서류철을 다시 펼쳤다. 서류철에는 프로젝트 키메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능력자를 만들어내려 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늪지대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연구소는 단순히 폐기물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실험이 진행되는 또 다른 장소였다. 아내는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제거된 것이었다. 현우는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었다. 사랑하는 현우 씨, 그리고 우리 딸 수아, 제가 이 세상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바이오제네시스는 끔찍한 괴물입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카이저에게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맡겼으니 카이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카이저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뚜렷한 메시지로 들려왔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풀고 바이오제네시스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낱낱이 밝혀내야 했다. 카이저는 현우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함께 싸울 것이었다. 현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카이저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복수심과 정의감이 다시 불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카이저와 함께 오두막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역력했다. 그들은 바이오제네시스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도시로 향했다. 도시는 혼란스러웠다. 바이오제네시스가 개발한 신약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했고 언론은 이 문제를 비판했지만 바이오제네시스의 막강한 로비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고 바이오제네시스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현우는 과거 자신의 동료였던 특수요원 강민준을 찾아갔다. 강민준은 프로젝트 키메라의 총책임자였으며 현우의 아내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현우는 강민준이 바이오제네시스의 악행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현우의 예상과는 달랐다. 그는 현우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섬뜩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이현우, 네가 아직 살아있다니 놀랍군. 내 아내와 딸은 사고로 죽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강민준은 현우에게 비아냥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강민준의 반응에 실망했다. 강민준은 이미 바이오제네시스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우는 강민준의 눈빛에서 그 사실을 읽을 수 있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배신자였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강민준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카이저는 강민준에게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강민준에게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카이저는 마치 강민준이 위험한 존재임을 현우에게 알려주려는 듯했다. 강민준은 카이저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멈칫했다. 그는 카이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협을 느낀 듯했다. 이게는 K7이었군. 아직 살아있었나? 쓸모없는 녀석. 강민준은 카이저의 귀에 있는 상처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미와 함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카이저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가장 성공적인 실험체였지만 강민준은 그를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었다. 현우는 강민준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강민준이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는 카이저와 함께 홀로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우는 과거에 알고 지내던 해커 박수진을 찾아갔다. 박수진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해커였지만 사회 부적응자였다. 그녀는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바이오제네시스의 서버에 침투하여 비밀 자료를 빼내기로 했다. 박수진은 현우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현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정의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는 돈보다 진실을 원하고 있었다. 박수진은 바이오제네시스의 서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바이오제네시스는 프로젝트 키메라를 통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능력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그들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정신지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 기술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여 특정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는 끔찍한 기술이었다. 강민준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군대를 만들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우의 아내는 정신지배, 기술의 핵심 연구원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아내는 이 기술의 위험성을 깨닫고 연구를 중단하려 했지만 강민준은 아내를 제거하고 연구를 강탈했던 것이다. 아내와 딸의 사고는 강민준이 계획한 살인이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현우는 박수진이 찾아낸 자료들을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강민준은 현우의 가족을 죽인 원수였다. 현우는 그에게 복수해야 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현우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에서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우 씨, 나 아직 살아있어요. 현우는 경악했다. 아내가 살아있다니. 현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곧 끊겼다. 현우는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아내는 분명 강민준에게 잡혀 있을 것이었다. 현우는 아내를 구해야 했다. 카이저는 현우의 옆에 바싹 붙어 서서 그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현우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듯 했다. 카이저는 현우의 아내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아내는 카이저를 가장 아꼈던 연구원이었고 카이저는 아내를 어머니처럼 따랐다. 카이저가 현우에게 찾아온 것은 아내가 그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다. 현우는 아내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그는 박수진에게 바이오제네시스의 비밀 연구소 위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박수진은 최선을 다해 바이오제네시스의 서버를 뒤졌다. 그녀는 곧 바이오제네시스의 비밀 연구소가 서울 외곽에 있는 폐공장 지하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현우는 카이저와 함께 폐공장으로 향했다. 밤은 깊었고 폐공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카이저는 망설임 없이 앞장섰다. 그는 아내가 갇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듯했다. 현우는 카이저를 믿고 따랐다. 그들은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강민준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폐공장 지하에 숨겨진 바이오제네시스의 비밀 연구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현우는 카이저와 함께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공장 내부는 음산한 기운을 풍겼고 곳곳에서 알 수 없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카이저는 현우의 옆에 바싹 붙어 서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카이저는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고 있는 듯했다. 현우는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다. 카이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카이저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현우는 카이저의 등에 손을 얹었다. 카이저는 현우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그의 털은 부드러웠고 그의 몸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카이저는 현우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폐공장 깊숙이 들어서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에는 바이오제네시스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현우는 철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강력한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현우는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카이저가 철문 옆에 있는 낡은 배수구를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배수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카이저는 배수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으려 했다. 현우는 카이저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카이저를 믿고 따르기로 했다. 카이저는 배수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현우는 카이저의 뒤를 따랐다. 배수구는 좁고 어두웠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기어갔다. 그의 몸은 진흙투성이로 변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 배수구 끝에는 낡은 철창이 나타났다. 철창 너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현우는 철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실험실이었다. 실험실 안에는 수많은 유리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유리관 안에는 낯선 생명체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기형적으로 변형된 동물들이었고 일부 유리관 안에는 어린아이들까지 잠들어 있었다. 아이들의 몸에는 알 수 없는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바로 바이오제네시스가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능력자를 만들어내려 했던 끔찍한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이게 그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야. 현우는 유리관 속 아이들을 보며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쳤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끔찍한 장면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바이오제네시스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카이저는 유리관 속 아이들 중 한 명을 향해 낑낑거렸다. 그 아이는 현우의 딸 수아였다. 수아는 유리관 안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현우는 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유리관을 두드렸다. 수아의 아빠의 아빠가 왔어. 수아는 현우의 목소리에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현우를 보자마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 현우는 오열했다. 딸이 살아있었다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는 유리관을 부수고 수아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유리관은 너무나도 단단했고 그의 힘으로는 부술 수 없었다. 그때 실험실 내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들이었다. 그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카이저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현우에게 경고했다. 빨리 숨어야 해. 현우는 서둘러 카이저를 이끌고 낡은 실외검대 뒤에 몸을 숨겼다. 경비원들은 유리관 속 생명체들을 확인하며 지나갔다. 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경비원들이 지나가자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우는 카이저와 함께 실험실 내부를 더 깊이 탐색했다. 카이저는 현우를 데리고 한쪽 구석에 숨겨진 비밀 통로로 향했다. 비밀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안전한 곳으로 통하는 듯했다. 통로 끝에는 낡은 문이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은 또 다른 실험실이었다. 이곳은 이전 실험실보다 훨씬 작고 은밀했다. 실험실 안에는 수많은 약병들과 주사기, 그리고 낡은 칠판이 놓여 있었다. 칠판에는 알 수 없는 화학식과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카이저는 칠판 옆에 놓여 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향해 낑낑거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함께 현우의 아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 조각이 들어 있었다. 현우는 아내의 흔적을 발견하자 눈물을 글썽였다. 카이저는 상자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USB를 발견했다. USB에는 아내가 실험실에서 보냈던 영상 일기들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아내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현우와 딸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영상 속에는 강민준이 직접 등장하여 실험 과정을 지시하고 실험체들을 학대하는 끔찍한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영상들을 보며 경악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악마 같은 놈 현우는 영상들을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바이오제네시스는 끝장이야. 그때였다. 실험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총책임자이자 현우의 옛 동료였던 강민준이었다. 강민준은 현우와 카이저를 보자마자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현우, 네가 어떻게 여기에 감히 나의 비밀을 캐려 하다니. 강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강민준을 향해 USB를 내밀었다. 내 놈의 모든 악행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낱낱이 밝힐 것이다. 강민준은 현우의 손에 들린 USB를 보자마자 광기에 휩싸였다. 그는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 현우에게 겨누었다. 감히 나의 위대한 연구를 방해하다니.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강민준이 총을 발사하려는 순간 카이저가 번개처럼 강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카이저는 강민준의 팔을 맹렬하게 물어뜯었다. 강민준은 고통에 신음하며 총을 떨어뜨렸다. 그 틈을 타 현우는 강민준을 제압하려 했다. 카이저 조심해. 현우가 소리쳤다. 카이저는 강민준에게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강민준은 카이저의 눈빛에서 강한 적개심을 느꼈는지 공포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카이저는 현우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듯 강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현우는 강민준을 결박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그때 연구소 내부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들이었다. 그들은 총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현우는 서둘러 카이저를 데리고 탈출을 시도했다. 그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연구소 밖으로 탈출하려 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미 비밀 통로 입구를 막고 있었다. 그들은 현우와 카이저를 향해 총을 난사했다. 현우는 카이저를 끌어안고 총알을 피했다.
카이저는 경비원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젠장 사방이 막혔어. 현우는 절망했다. 그때였다. 카이저가 낡은 벽을 향해 지저댔다. 낡은 벽은 얼핏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카이저는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알고 있는 듯했다. 카이저는 벽을 긁으며 현우에게 벽을 부수라고 알려주려는 듯했다. 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낡은 벽을 부쉈다. 벽 뒤에는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 끝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비상구가 있었다. 카이저는 현우를 비상구로 이끌었다.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연구소 밖으로 탈출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폐공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경비원들이 뒤늦게 그들을 추격했지만 그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현우는 카이저와 함께 밤새도록 달렸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현우는 카이저의 뛰어난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카이저는 그들을 완벽하게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현우는 카이저가 자신에게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카이저는 아내가 보낸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증거였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반드시 아내와 딸을 구하고 강민준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카이저는 현우의 옆에서 그의 결의를 확인하듯 낑낑거렸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현우는 바이오제네시스의 비밀 연구소를 탈출한 후 카이저와 함께 도시 외곽의 안전 가옥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강민준에게 인질로 잡혀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현우는 카이저가 아내의 마지막 희망이자 생명의 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카이저의 뛰어난 능력과 아내와의 특별한 유대감은 강민준의 숨겨진 계획을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었다. 현우는 박수진에게 연락하여 강민준의 행적과 바이오제네시스의 추가 정보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수진은 현우의 요청에 따라 바이오제네시스의 내부망을 뚫고 강민준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강민준의 모든 동선을 파악했고 그가 최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는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박수진이 찾아낸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강민준은 단순한 제약회사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국제적인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고 바이오제네시스의 기술을 이용하여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 무기는 바로 키메라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생체병기였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특정 능력자를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통제불능의 광기와 파괴 본능을 유발하는 끔찍한 병기였다. 강민준은 이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려 혼란을 야기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광기 어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계 구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진행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우의 아내 이수진이 키메라 바이러스의 핵심 개발자였다는 것이다. 강민준은 이수진의 천재적인 두뇌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완성하려 했고 그녀가 반항하자 딸 수아를 인질로 삼아 협박했던 것이었다. 아내는 딸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민준의 명령에 따랐던 것이다. 아내가 녹음 테이프를 통해 현우에게 카이저를 믿으라고 말한 것도 카이저가 유일하게 키메라 바이러스의 약점을 알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카이저는 흑룡 광산의 실험체였지만 동시에 키메라 바이러스의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강민준의 끔찍한 계획이었다니. 현우는 박수진이 찾아낸 자료들을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강민준을 반드시 막아야 했다.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라도 카이저는 현우의 옆에 바싹 붙어 서서 그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현우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듯 했다. 카이저는 현우의 아내 이수진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이수진은 카이저를 가장 아꼈던 연구원이었고, 카이저는 이수진을 어머니처럼 따랐다. 카이저가 현우에게 찾아온 것은 이수진이 그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다. 카이저는 이수진의 정신적 연결, 고리이자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현우는 이수진이 갇혀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카이저를 이용하기로 했다. 카이저는 이수진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의 미세한 파동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카이저는 현우의 아내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카이저는 현우를 이끌고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 단지로 향했다. 연구 단지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현우는 카이저의 안내에 따라 연구 단지 깊숙이 들어섰다. 카이저는 현우의 옆에 바싹 붙어 서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연구 단지 깊숙한 곳, 지하로 연결된 비밀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강력한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현우는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카이저가 철문 옆에 있는 낡은 환풍구를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환풍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카이저는 환풍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으려 했다. 현우는 카이저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카이저를 믿고 따르기로 했다. 카이저는 환풍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현우는 카이저의 뒤를 따랐다. 환풍구는 좁고 어두웠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기어갔다. 그의 몸은 진흙투성이로 변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와 딸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 환풍구 끝에는 낡은 철창이 나타났다. 철창 너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현우는 철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실험실이었다. 실험실 안에는 수많은 유리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유리관 안에는 낯선 생명체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기형적으로 변형된 동물들이었고 일부 유리관 안에는 키메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현우는 유리관 속에서 아내 이수진을 발견했다. 이수진은 유리관 안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몸에는 수많은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의 머리에는 이상한 헬멧이 씌워져 있었다. 그 헬멧은 정신지배 기술을 이용하여 이수진의 뇌를 조종하는 장치였다. 현우는 아내를 구해야 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 수진아 여보, 나 현우야, 내가 왔어. 현우는 유리관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수진은 현우의 목소리에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현우를 보자마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현우 씨, 당신이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현우는 오열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는 유리관을 부수고 아내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유리관은 너무나도 단단했고 그의 힘으로는 부술 수 없었다. 그때 실험실 내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들이었다. 그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카이저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현우에게 경고했다. 빨리 숨어야 해. 현우는 서둘러 카이저를 이끌고 낡은 실아럼대 뒤에 몸을 숨겼다. 경비원들은 유리관 속 생명체들을 확인하며 지나갔다. 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경비원들이 지나가자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우는 카이저와 함께 실험실 내부를 더 깊이 탐색했다. 카이저는 현우를 데리고 한쪽 구석에 숨겨진 비밀 통로로 향했다. 비밀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안전한 곳으로 통하는 듯했다. 통로 끝에는 낡은 문이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은 강민준의 개인 연구실이었다. 강민준의 연구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곳곳에서 섬뜩한 기운이 풍겨왔다. 책상 위에는 키메라 바이러스의 개발 보고서와 함께 인간의 뇌 구조를 분석한 자료들이 널려 있었다. 벽에는 수많은 지도와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지도는 전 세계를 표시하고 있었고 그림들은 키메라 바이러스가 퍼진 후에 세상을 묘사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는 광기 어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카이저는 연구실 중앙에 놓여있는 컴퓨터를 향해 낑낑거렸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키메라 바이러스의 최종 완성본과 함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릴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민주는 며칠 내로 바이러스를 퍼뜨릴 예정이었다. 현우는 시간과 싸워야 했다. 그때였다. 연구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강민준의 오른팔이자 바이오제네시스의 보안 팀장이었다. 보안 팀장은 현우와 카이저를 보자마자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구냐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에 보안 팀장이 소리쳤다. 현우는 보안 팀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보안 팀장에게 주먹을 날렸다. 보안 팀장은 현우의 공격에 쓰러졌다. 현우는 보안 팀장의 몸을 수색하여 USB를 찾아냈다. USB에는 키메라 바이러스의 모든 정보와 함께 바이러스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담겨 있었다. 그때 연구실 내부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들이었다. 그들은 총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현우는 서둘러 카이저를 데리고 탈출을 시도했다. 그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연구소 밖으로 탈출하려 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미 비밀 통로 입구를 막고 있었다. 그들은 현우와 카이저를 향해 총을 난사했다. 현우는 카이저를 끌어안고 총알을 피했다. 카이저는 경비원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젠장, 사방이 막혔어. 현우는 절망했다. 그때였다. 카이저가 낡은 벽을 향해 지저댔다. 낡은 벽은 얼핏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카이저는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알고 있는 듯했다. 카이저는 벽을 긁으며 현우에게 벽을 부수라고 알려주려는 듯했다. 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낡은 벽을 부쉈다. 벽 뒤에는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 끝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비상구가 있었다. 카이저는 현우를 비상구로 이끌었다.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연구소 밖으로 탈출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폐공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경비원들이 뒤늦게 그들을 추격했지만 그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현우는 카이저와 함께 밤새도록 달렸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현우는 카이저의 뛰어난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카이저는 그들을 완벽하게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현우는 박수진에게 USB를 넘겼다. 박수진은 USB에 담긴 정보를 분석하여 키메라 바이러스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강민주는 며칠 내로 바이러스를 퍼뜨릴 예정이었다. 현우는 아내를 구하고 세상을 구해야 했다. 그는 카이저의 등을 쓰다듬었다. 카이저는 현우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현우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현우는 박수진이 찾아낸 키메라 바이러스의 해독법과 강민준의 광기 어린 계획이 담긴 USB를 품에 안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며칠 내로 강민준은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릴 예정이었다. 현우는 아내를 구하고 세상을 구해야 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카이저였다. 현우는 카이저와 함께 강민준의 다음 행적을 추적했다. 박수진의 정보에 따르면 강민준은 최근 서울 시내의 한 오래된 제약 공장을 매입했고 그곳을 새로운 비밀기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키메라 바이러스의 최종 완성본과 함께 강민준의 마지막 병기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현우는 카이저의 뛰어난 후각과 지능을 이용하여 제약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현우는 카이저의 안내에 따라 감시 카메라를 피하고 경비원들의 동선을 파악하며 공장 안으로 침입할 방법을 찾았다. 카이저는 낡은 담벼락 아래에 숨겨진 작은 통로를 발견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공장 내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현우는 통로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카이저는 현우의 뒤를 따랐다. 통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현우는 아내와 딸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버텼다. 통로 끝에는 낡은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은 거대한 지하 연구실이었다. 연구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곳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연구실 내부에는 수많은 실험 장비들과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복잡한 회로도들이 붙어 있었다. 키메라 바이러스의 끔찍한 연구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카이저는 망설임 없이 연구실 안쪽으로 향했다. 카이저가 이끈 곳은 거대한 원통형 유리관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공간이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유리관 중 하나에 현우의 아내 이수진이 갇혀 있었다. 그녀는 유리관 안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머리에는 여전히 정신지배, 헬멧이 씌워져 있었다. 수진아. 현우는 유리관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현우는 유리관을 부수고 아내를 꺼내려 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유리관을 내리쳤지만 유리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카이저가 현우의 다리를 긁으며 컴퓨터를 향해 지저댔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이수진의 생체 정보와 함께 그녀의 뇌에 이식된 칩의 활성화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다. 칩은 이수진의 뇌 활동을 강제로 조작하고 있었고 그녀의 의식을 잠재우고 있었다. 강민주는 이수진을 이용해 키메라 바이러스의 최종 버전을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현우는 컴퓨터를 조작하여 이수진의 뇌에 이식된 칩을 비활성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칩은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고 현우는 접근할 수 없었다. 그때 카이저가 현우의 손에 자신의 발을 올렸다. 카이저의 발에는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다. USB에는 이수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메시지 속 이수진은 절박한 목소리로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 씨, 저는 제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강민준이 저를 조종하고 있어요. 카이저가 제 정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카이저만이 저를 깨울 수 있어요. 카이저의 뇌파를 제 뇌파와 연결시키면 집의 통제를 뚫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험해요. 카이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제가 깨어나면 강민준의 모든 비밀을 알려줄게요. 현우는 메시지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카이저가 아내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리고 카이저의 뇌파를 아내의 뇌파와 연결시키면 아내를 깨울 수 있다니. 하지만 그것은 카이저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다. 현우는 망설였다. 그는 카이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때 카이저가 현우의 얼굴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현우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듯했다. 카이저는 이수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우는 카이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다. 그는 카이저를 믿기로 했다. 현우는 컴퓨터에 연결된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카이저의 뇌파를 이수진의 뇌파와 연결시키려 했다. 카이저는 현우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의 몸은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는 현우를 믿고 있었다. 뇌파 연결이 시작되자 카이저의 몸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카이저의 뇌파가 이수진의 뇌파와 연결되면서 이수진의 뇌에 이식된 칩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칩은 카이저의 강력한 뇌파에 의해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연구실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경호원들을 이끌고 들어섰다. 강민준은 현우와 카이저를 보자마자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현우 내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연구를 방해하다니. 당장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개를 죽일 것이다. 강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협박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 카이저에게 겨누었다. 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카이저를 보호했다. 총알은 현우의 팔을 스쳤다. 현우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카이저를 놓지 않았다. 카이저는 현우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핥았다. 그의 눈빛은 현우를 향한 깊은 충성심과 함께 강민준을 향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카이저는 뇌파 연결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수진을 깨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칩의 통제가 약해지면서 이수진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아직 혼란스러웠지만 현우를 보자마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현우 씨, 당신이었군요. 수진아 여보, 괜찮아. 이제 괜찮아. 현우는 이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강민준은 이수진이 깨어난 것을 보고 광기에 휩싸였다. 그는 다시 총을 겨누려 했다. 그때 이수진이 유리관 안에서 희미하게 손을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서 강력한 전기가 뿜어져 나와 유리관을 감쌌다. 유리관은 순식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내 산산조각이 났다. 이수진은 정신지배, 실험을 통해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전기를 조종하고 다른 사람의 정신을 잠시 마비시킬 수 있었다. 이수진은 유리관 밖으로 나와 강민준을 노려보았다. 강민준 내놈이 감히 나의 가족을 해치고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다니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강력한 전기가 뿜어져 나왔다. 강민준은 이수진의 능력에 경악했다. 그는 이수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민준은 경호원들에게 이수진을 제압하라고 명령했다. 경호원들은 이수진에게 달려들었지만 이수진은 손에서 전기를 뿜어내며 경호원들을 쓰러뜨렸다.
현우는 이수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수진아, 괜찮아. 괜찮은 거야. 네. 현우 씨, 카이저 덕분이에요. 이수진은 현우의 품에 안겨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카이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카이저는 이수진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강민주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현우와 이수진, 그리고 카이저를 향해 총을 난사했다. 총알은 현우의 팔을 스쳤고 이수진의 다리를 맞췄다. 이수진은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카이저는 강민준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는 강민준의 팔을 물어뜯고 그의 몸을 긁었다. 강민준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현우는 쓰러진 이수진을 품에 안고 탈출을 시도했다. 카이저는 강민준과 경호원들을 막아서며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카이저의 몸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현우와 이수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연구실 밖으로 탈출하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이미 비밀 통로 입구를 막고 있었다. 그때 박수진이 경찰 특공대와 함께 나타났다. 박수진은 현우가 보낸 USB를 분석하여 모든 진실을 밝혀냈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강민준과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강민준은 체포되면서도 현우를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다. 이현우 내놈이 나의 위대한 계획을 망쳐놓다니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현우는 이수진을 부축하고 박수진과 함께 연구실을 벗어났다. 카이저는 피투성이 몸으로 현우의 곁을 지켰다. 그의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현우와 이수진을 향한 깊은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병원으로 향했다. 이수진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깊은 상처를 입었다. 카이저도 치료를 받았지만 그의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다. 현우는 아내와 카이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박수진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박수진은 현우에게 USB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 USB에는 강민준의 모든 범죄 증거와 함께 키메라 바이러스의 해독법이 담겨 있어요.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강민준은 끝장이에요. 현우는 USB를 품에 안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강민준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낱낱이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카이저가 함께할 것이었다. 이수진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강민준의 비밀 연구실에서 탈출한 후 현우는 박수진이 확보한 USB를 들고 언론과 경찰에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USB에 담긴 키메라 바이러스의 개발 과정, 인간 생체 실험의 끔찍한 증거, 그리고 강민준의 광기 어린 세계 집의 야망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국민들은 바이오제네시스의 잔혹한 비윤리적 행위에 경악하며 전국적인 불매운동과 강민준 및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강민준은 체포되었지만 그는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은 법정 안팎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강민준은 자신이 체포되었을 때도 섀도우를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다. 마치 섀도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망쳐버린 원수라도 되는 듯이 이수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정신지배, 실험의 후유증으로 가끔씩 두통을 겪었지만 현우와 카이저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강민준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강민준은 키메라 바이러스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도 희생시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강민준의 가족 또한 그의 실험에 이용되었고 결국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강민준의 뒤틀린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카이저는 이수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카이저는 이수진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이수진에게 잃었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아 주었다. 카이저의 존재는 이수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수진은 카이저의 등에 손을 얹고 말했다. 카이저,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현우는 아내의 치료를 돕는 한편 강민준의 재판을 준비했다. 그는 아내의 증언과 박수진이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다. 이현우 기자는 언론을 통해 강민준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그의 용감한 보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재판은 강민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끔찍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은 강민준의 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강민준은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은 인류의 구원자라고 주장했다. 어느 날 강민준의 변호인이 현우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변호인은 강민준이 재판에서 불리해지자 마지막 발악으로 늪지대에 숨겨둔 최종 병기를 터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그 병기는 바로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였다. 이 바이러스는 이전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하고 전염성이 높았으며 한번 퍼지면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끔찍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민준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세상을 파괴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광기 어린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강민준은 이 바이러스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비밀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만 죽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멸하려는 광기 어린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흑룡 광산이 수년간 늪지대에 버린 모든 유독성 폐기물과 결합하여 화성시 전체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변호인은 다급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다.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민준의 관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이수진과 카이저를 데리고 늪지대로 향했다. 늪지대는 과거 현우가 섀도우를 처음 만났던 곳이자 모든 비극이 시작된 장소였다. 그곳은 이제 또 다른 비극의 현장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늪지대에 도착하자 강민준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한 손에 바이러스 조작 장치를 들고 비릿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강민준의 눈빛은 완전히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왔구나. 나의 위대한 업적을 방해하려 했던 자들아. 너희들은 감히 나의 계획을 망치려 했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끝내주겠다. 강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늪지대에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경찰 특공대가 강민준을 제압하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현우는 바이러스 조작 장치를 빼앗기 위해 강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이수진은 손에서 전기를 뿜어내며 경호원들을 쓰러뜨렸다. 카이저는 강민준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늪지대 깊은 곳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시 한번 솟아올랐다. 그것은 바로 현우가 처음 카이저를 구했을 때 나타났던 늪지대의 수호자라고 불리던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그 존재는 더욱 크고 강력해져 있었다. 검은 물결은 꿈틀거렸고 그 안에서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강민준의 바이러스 계획에 대한 늪지대의 분노를 표출하는 듯했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주변을 온통 감싸며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는 무거워졌고 싸늘한 기운이 모두를 압도했다. 강민준은 늪지대의 수호자를 보자마자 경악했다. 이 괴물이 어떻게 아직 살아있지? 강민준은 당황한 듯 바이러스 조작 장치를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강민준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그것은 강민준을 집어삼키려는 듯 거대한 몸집으로 그를 덮쳤다. 강민준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늪지대의 수호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강민준은 늪지대의 수호자에 의해 늪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비명소리는 늪지대의 음산한 기운 속으로 사라졌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마치 정의의 심판자처럼 강민준을 심판한 것이었다. 강민준이 사라지자 늪지대의 수호자는 다시 늪속으로 잠겨들었다. 늪지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바이오제네시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연의 경고이자 카이저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경찰은 바이러스 조작 장치를 확보하고 바이러스 해체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를 무사히 해체했다. 늪지대는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강민준은 사라졌지만 바이오제네시스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이현우 기자가 확보한 모든 증거와 이수진의 증언, 그리고 카이저의 활약이 담긴 영상 자료는 바이오제네시스의 모든 악행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바이오제네시스의 모든 임원들은 체포되었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는 카이저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늪지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카이저는 강민준에게 대항하다 큰 상처를 입었고 현우와 이수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늪지대에서 강민준과 경호원들을 막아섰고 현우와 이수진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카이저의 몸에서 피가 솟구쳤고 그의 눈은 서서히 감겼다. 카이저는 마지막까지 현우의 얼굴을 핥으며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그의 죽음은 현우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동시에 카이저의 숭고한 희생은 현우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늪지대는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카이저가 현우에게 찾아와 준 곳이자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었다. 카이저는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은 현우와 이수진의 곁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현우는 카이저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 속에는 슬픔과 함께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카이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흑룡광산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박태성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길고 어두웠던 악몽은 비로소 끝이 났다. 이지은은 동생 진우의 억울함을 풀고 엄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냈으며 이현우 기자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섀도우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 섀도우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준 기적 같은 존재였다. 진우는 김선우 의사의 헌신적인 치료와 지은이의 사랑 속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비록 흑룡광산의 끔찍한 실험으로 인해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 하반신 마비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진우의 눈빛은 이제 과거의 절망 대신 강한 의지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은이는 진우의 곁을 지키며 그의 재활을 도왔고 진우에게 매일 섀도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쉐도우가 어떻게 그를 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를. 진우는 쉐도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의 그림은 점차 쉐도우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졌다. 진우는 그림 그리기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그의 그림 속 쉐도우는 언제나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쉐도우. 진우의 침대 곁을 지키는 쉐도우. 그리고 환하게 웃는 쉐도우의 모습이었다. 지은이는 진우의 그림을 보며 쉐도우가 영원히 그들 곁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꼈다. 김선우 의사는 진우의 주치의로서 그의 신경계 치료와 재활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과거 흑룡광산의 연구원으로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속죄하려는 듯 진심으로 진우의 회복을 위해 헌신했다. 진우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는 장애를 극복한 어린 예술가로 인정받았다. 이현우는 흑룡 광산 사건을 통해 잃었던 명예를 완전히 되찾았다. 그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돕는 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쳤다. 그의 기사는 항상 날카롭고 진실을 꿰뚫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현우는 지은이와 진우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쉐도우의 희생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강한 의지를 심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히지 않았고 더욱 용기 있는 언론인으로 성장했다. 김기태 또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동반자가 되었다. 지은이의 아빠는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지은이와 진우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딸과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지은이는 아빠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녀는 아빠가 언젠가 사회로 돌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아빠는 출소 후 지은이와 진우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흑룡광산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보호단체에 합류하여 늪지대 정화 활동에 헌신했다. 그의 노력으로 늪지대는 점차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갔다. 김선우 의사는 흑룡광산 사건 이후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현우 기자와 함께 쉐도우 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쉐도우 재단은 흑룡광산과 같은 악인들에게 희생된 아이들을 돕고 불법 생체 실험과 같은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감시하며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했다. 김선우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아동들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고 재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진심 어린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진우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다. 그의 그림은 여러 전시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고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예술가로 성장했다. 진우의 그림 속에는 항상 쉐도우가 함께했다. 쉐도우는 그의 영원한 친구이자 수호 천사였다. 진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느 맑은 봄날, 지은이, 아빠, 진우, 이현우, 그리고 김선우는 다시 화성산 정상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섀도우를 기리는 웅장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기념비에는 영원히 기억될 영웅. 섀도우, 그는 진실을 위해 싸웠고 사랑으로 생명을 지켰다라는 글귀와 함께 섀도우의 용감한 모습이 담긴 동상이 우뚝 서 있었다. 동상 아래에는 섀도우의 유골함이 안장되어 있었다. 진우는 휠체어를 타고 섀도우의 동상 앞에 섰다. 그는 작은 손으로 섀도우의 차가운 동상 머리를 쓰다듬었다. 섀도우야, 보고 싶어.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네 덕분에 누나와 엄마의 억울함도 풀렸어. 고마워. 섀도우야. 그리고 사랑해. 진우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섀도우의 동상을 바라보았다. 섀도우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기적이었다. 이현우 기자와 김선우 의사도 섀도우의 동상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삶에는 이제 진정한 평화와 의미가 찾아왔다. 섀도우는 그들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화성산 정상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멀리 아래로는 흑룡 광산에 폐허가 된 건물이 보였다. 이제 그곳은 과거의 악몽을 상징하는 역사의 한 조각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폭풍우가 지난 뒤 찾아온 새벽처럼 밝고 평화로웠다. 섀도우의 울부짖음으로 시작된 비극은 섀도우의 숭고한 희생과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국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감동적인 서사시로 마무리되었다. 섀도우는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은 지은이, 아빠, 진우, 이현우, 김선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그들을 지켜줄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화성산의 바람처럼,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